칼리지는 미국 그냥 사립대학의 한 형태예요. 사립대학이고요. 그다음에 학부 중심의 대학이란 말은 대학원이 없어요. 그냥 학부만 집중해서 가르쳐요. 그다음에 폭넓은 아직 교양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도 교육학을 많이 들어요. 제가 교육학을 들을 때 간호학과 학생들도 많이 들었고요. 다양하게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분야에 자기가 더 관심이 있는지를 스스로 일깨워 가라고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이런 교육을 추구합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 역사를 보면요. 고대 라틴어 아리스 리버럴리스라는 그냥 이 뜻은 그냥 인문학이란 뜻이에요. 인문학에서 유래가 됐고요.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에요. 원래 고등교육이 다 처음에는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었죠. 그리고 중세 사막과 사과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초기의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초기의 학문이 원래 대학의 초기 학문이 이런 학문이었어요. 삼학이라는 말은 수사법, 문법, 논리법을 말했고요. 그다음 사과라고 해서 천문학, 산수, 기하학, 음악 이런 것들을 초기에 대학에서 다루었던 학문들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 초창기에는 신교도 목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겼고요. 하버드 칼리지, 예일 칼리지 다 처음 초창기에 미국 대학은 다 칼리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칼리지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유니버시티로 되죠. 미국은 칼리지는 칼리지들을 보존을 하고 유니버시티는 또 유니버시티로 보존 이렇게 키워나가자 그런 개념이라서 둘 다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자체가 사회가 보면 전통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통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리버럴 아트 칼리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자유학회 교육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교양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순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핵심 과목 초기에 다루었던 학문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특징을 보면요. 학부 중심제, 아까 말했죠. 학부 중심제라서 대학원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소수 정원제 수업. 학교 자체가 규모가 작아요. 총 학생 수를 보면 1000에서 3000이죠. 제가 다녔던 학교도 11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수 정원제라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학교가 작다 보니까 클래스가 한 25명, 처음에는 25명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3학년 이렇게 되면 뭐 열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교수랑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정말 토론식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거기에 낄 수 있었고 왜 큰데 이런 데서 수업을 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또 한국인은 좀 샤이하잖아요. 손 들고 질문하기도 힘든데 여기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교수가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상 나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항상 같이 그래 한 수업인 전 너무 좋았어요. 많이 늘었고 영어도 많이 늘었고 어떻게 교감하는지 교류하는지도 많이 배웠고 되게 좋았어요. 그다음 학생과 교직원 간의 친밀한 커뮤니티 형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중에는 뭐 편입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학원을 진학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추천서예요. 미국에서 추천서는 엄청 중요해요. 교수가 그 학생을 모르는데 추천서를 써주겠어요? 안 써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연한 프로그램이란 말은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면 학생을 위해서 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게 좀 필요 없다 뒤처지는 과목이다 그러면 좀 없애기도 하고 좀 쉽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편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제가 다닌 학교도 200년이 넘는 학교였어요. 200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였고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 재정도 좀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 뽑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 이거라 하더라고요.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 왜냐하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 오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 그 다음 아빠,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보니까 좋거든요. 저도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서도 많은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해요. 그 다음에 보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장점들. 우수한 교육 환경이라는 말은
여기가 학교가 좀 작다 보니까 큰 도시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타운 쪽에 있어요. 타운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 사립이니까 좀 안이 좋아요. 시설도. 그다음에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저도 정말 만족했었어요, 여기. 교수가 항상 학생을 챙겨줘요. 그 학생이 수업을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학기마다 맨 학기마다 상담을 통해서 계획서를 이렇게 짜줘요. 조교가 없기 때문에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가 100% 수업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명문대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에 약간 유리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이 약간 낮아서 토론 수업 동그랗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앉아서 수업을 하고요. 날씨가 좋으면 미국인들은 날씨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날씨가 좋으면 다 같이 나가서 저렇게 정말 수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인턴십, 실습 기회 제공, 항상 여기 동문 네트워크들이 항상 이렇게 협찬을 해줘요. 그래서 인턴십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학교가 작아서 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매니저가 여기 출신이에요. 학교 출신이라서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골드만삭스에 가서 그런 시스템, 파이낸셜 전공하는 애들 데려가서 그렇게 보여주고 같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보통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보통 비싸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근데 비싸다는 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대신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다들 해야 돼요. 기숙사 생활을 해서 좀 지루할까 걱정을 하는데 이벤트들도 매번 이벤트들도 많고 해서 지겹거나 그렇진 않아요. 외롭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연구시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학생들 인종이 좀 다양하지 않다고 저는 교육학을 해서 그런가 저 혼자만 외국인이긴 했어요. 그래도 잘 해냈습니다. 저희 학교도 한 20여 개국의 다른 나라 학생들이 있다고는 하던데 저는 교육학이라서 저 혼자였고요. 그다음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랑 종합대학의 차이. 종합대학이라고 하면 보통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이에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소규모 사립대학이고요. 종합대학은 큰 규모의 주립대학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부 중심이고요. 종합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그다음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소규모 약간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종합대학은 대규모 강의실에서 세미나, 보통 큰 강의실에서 학생들 꽉 차 있고 교수 혼자서 설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다음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강화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여러 가지를 들어봐야지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랑 수학만 들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회계학을 좀 들어볼 걸. 혹시 내가 회계를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안 들어본 게 좀 후회가 돼요. 다양한 수업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료를 바꾸자 하거나 자기가 원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약간 다른 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공부해 놓은 게 있으면 바꾸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정해서 가는 거라서 메이저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고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다양한 직업이 선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양 과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전문 분야를 딱 정해서 그 패스로 그냥 이렇게 쫙 가는 거라서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총 학비를 비교해 보면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퍼블릭 유니버시티보다는 좀 비싸요. 비싸긴 한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보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돈이 작게 들어요. 왜냐하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4년 안에 보통 졸업을 해요. 졸업생들이 그 졸업할 때 졸업을 하지만 퍼블릭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졸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교수들이 항상 수업을 이렇게 딱딱 들을 수 있게끔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짜줘요. 좀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온 타임에 졸업을 하게끔 해주지만 퍼블릭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근데 리버럴 아트 칼리지니 교수들이 챙겨줘요. 저도 교육학 할 때 수업 들어야 될 게 되게 많았는데 아마 그런 지도가 없었더라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수업을 듣고 다음 학기에는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쫙 나열해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졸업률을 비교해 놓은 걸 보면요. 여기서는 그냥 스템 필드만 비교를 해놨는데 스템 필드 아시죠? 메이저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를 그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스몰러 프라이빗 칼리지가 80%나 온 타임에 졸업을 해요. 그다음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요.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음, 블루 색깔을 보면 college doesn't care. 그렇죠? 그다음 초록 색깔을 보면요. poor service and treatmen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교수들이 잘 챙겨주고 학교 측에서도 학생이 즉 온타임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잘 이끌어 줍니다. 추천하는 학생 유형은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가면 좋을 것 같은 학생들. 호기심 많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메이저를 아직 정하지 않고 그냥 잘 모르겠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있다가 정할래. 이런 사람들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토론식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 근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내 생각을 물어보니까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영어도 늘고 계속 거기 같이 소속이 되니까 소속감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다음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 네,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이후 대학원, 의대, 지대, 약대, 법대 이런 곳을 갈 사람들. 전문인이 되려면 대학원을 꼭 가야 돼요. 그다음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지도받고자 하는 학생. 약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음 학기에는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 항상 상담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상담 기관의 교수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 나갑니다. 그런 거를 원하는 학생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버럴 칼리지 졸업 후 진로는 보면요. 뭐 대학원에 아까도 말했듯이 대학원을 가고요, 다들. 아니면 뭐 전문 분야 취업, 널싱을 했으면 널스가 되고요. 어카운팅을 공부했으면 회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되고요. 다 자기 전문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취업, 뭐 유학, 근데 이런 것도 다 아까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 필요하면 학교 측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뭐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나와서 유니버시티를 나온 것보다 뭐 대우를 덜 받는다, 가기 힘들다,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대학원 가기에도 유리해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 입학 조건은요. 전반적인 인성과 다양한 경험을 중시해요. 그리고 학업 성적 같은 경우는 GPA 2.7 이상은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시험 성적, 뭐 SAT, TOEFL, IELTS, 뭐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숙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돼야 돼요. 맞죠? 그렇다고 교수가 하는 얘기를 100%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 들고 다음에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책 몇 페이지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그 학급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기가 편하다는 거. 큰 학급이 크면 손 들고 얘기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추천서를 제출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에세이, 자기소개서, 뭐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거는 그 학교에 맞게끔 제출하면 됩니다.